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이제 한반도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상당히 그 위기 의식을 느낄 만큼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그 전략 폭력 폭격기 6대가 미일 연합 훈련으로 동시 출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 미국과 함께 연합 훈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 발사 초기에 레이저로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미 훈련의 그 규모를 축소를 한 것을 보면은 현재 무엇을 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향후 굉장히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갈등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리커창 그 중국 총리가 북한 신임 총리한테 친선을 아주 두텁게 지금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인영 이 사람은 중국과 공감대를 더 늘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미 대사와는 한미 워킹 그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는 재선이 될 경우에 북한과 협상을 굉장히 빨리 할 것 같고 그런 것을 누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친중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한반도가 그 대리전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그 대리전을 원하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 쪽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미국 상황에서 지금 재정을 쓸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아무튼 전쟁을 좋아하는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극단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노골적인 친중 노선을 간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원래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분열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놀라워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이 기독교, 개신교 이 세력은 신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유일무이한 그런 신으로서 유일신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하지 못했어요. 세계화 세력으로서 세계화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 국내의 정책을 미흡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파 중심으로 해서 상식세는 많아졌죠, 현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파 스피커 중에서는 선동 정치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선동을 일으켜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도록 이끄는 면이 강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인데요. 그런 경우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공산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가 굉장히 일극화돼 있어요. 극단주의로 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에 중국이나 북한이 체제가 인간적으로 좋다 또는 미래에 그렇게 계속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북한을 오픈하겠다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현 정부가 친중 노선을 무조건 걷겠다. 이런 것은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서 양정철이 크나큰 실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인 친중 노선을 완전히 자신이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것도.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전 세계의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총선 부정을 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재 우파 스피커들이 극단적인 선동을 하더라도 무방비하다는 것이죠. 또 부정선거를 할 때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우파 쪽에서도.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과연 현 정부는 내세울만 하지만 그것만이 어떤 전략적인 해법인가 라는 문제를 일부 우파 스피커들은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큰 자본을 움직이는 나라나 그런 세력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EJ라든가 또는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 많죠. 그 네오콘들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실리를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생존 방법이지 않겠어요? 그 전쟁을 치러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변국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본 이득력이 있으니까. 근데 한반도인은 결코 이것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현재의 경제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영토 전쟁도 있고 자원 전쟁도 있고 화폐 전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종식과 미중 전쟁의 종결은 언제부터 시발점을 볼 수 있냐면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계화 세력의 최앞선 앞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인 빌 게이츠나 소로스가 동시에 코로나의 종식 문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친중 노선을 그냥 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끌고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미통당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EJ 노선을 미국은 걷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적국에도 그 이란이 싫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친이란파, 반이란파, 그러고 거리에서 싸우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반북, 친북으로 나눠서 싸울 이유는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데 왜 이 탈북자,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줬느냐. 이것은 마치 뭐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가 퇴출시킨 것을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극단적인 세력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왜 그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해서 그 가장 친미적인 그리고 친기독교 세력이 많은 그런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선택시켰을까? 이거 굉장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현재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빌 게이츠가 어떤 말을 했냐면 코로나는 수백만 명을 더 죽고 나서 내년 말에 종식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난 거고 굉장히 최근 뉴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말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그 부패의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31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윌리 브라운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그래요. 이것을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오베드의 원영석 기자입니다. 이것을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그 과거에 그 캐톨릭 처치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그 소아성의 문제로 걸려 있었을 때 오히려 이 성직자들을 비호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사회 정의가 손상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웃의 대상이 돼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쪽 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랑 같은 노선이라는 거죠. 근데 오바마의 배우도 제수이시였다고 그러지만 버니 샌더스도 가톨릭이고 AOC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스도 가톨릭이고 낸시 펠로시 조 바이든도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민주당을 위해서 Black Lives Matter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링크해서 걸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성소수자 합법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가톨릭 교단 내에 이렇게 문제성이 성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가톨릭이 주도하고 있고 공산주의도 프리메이슨이 주도한 것이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제수잇은 현재 남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나치즘도 공산주의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은 교황과 완전 절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제수이트가 대부분이다. 또한 영국 왕실과 푸틴 그리고 이슬람 사담 후세인까지 이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월터 베이스라는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들어보세요.